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단백질. 누구냐, 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특히 평소에 고기를 외치며 고기를 좋아했던 저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처 마트 즉석 코너에 가서 1인분으로 포장된 탕수육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허겁지겁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고기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단백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의 저편에서 떠올려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주 영양소 중에 하나로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름은 알지만 단백질이 왜 필요한지 또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할 때 닭가슴살을 먹거나 또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긴 하지만 정작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지식백과에 단백질을 찾아봤습니다. 단백질은 다양한 기관, 효소, 호르몬 등 인체를 이루는 주성분으로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단백질의 구성 단위 물질은 아미노산이며 주로 인체 구성에 사용되고 에너지원으로도 드물게 사용된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주 역할과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 단백질의 주 역할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세포와 조직을 생산하고 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탄수화물, 지방과는 다르게 주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드물게 일부 에너지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기를 드시면서 칼로리 계산을 하시죠. 단백질 하면 당연 고기가 떠오를 정도로 고기, 치킨, 계란, 유제품, 생선 등의 다량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식물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채소와 곡류는 소량이지만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콩, 완두콩, 너츠, 씨앗 등에는 다량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통곡물, 즉 홀그레인이라고 하죠. 정제되지 않은 곡류가 정제된 곡류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질소, 수소, 탄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입니다. 수많은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되어서 긴 체인을 형성하는데 그 체인의 배열에 따라 단백질의 고유 기능이 결정되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신체가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어 음식으로부터 섭취해야만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반면에 비필수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으로부터 또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인체 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인체가 아미노산을 적절하게 합성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포함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입니다. 완전 단백질은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단백질로 동물에서 얻은 단백질과 대두는 완벽 단백질 식품입니다. 불완전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 이상이 빠진
단백질입니다. 식물에서 얻은 단백질의 대부분이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일명 채식주의자, 특히 동물에서 얻은 단백질은 먹지 않는 비건의 경우에는 단백질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채소는 불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고 있지 못한데 말이죠. 채식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 따르면 불완전 단백질 식품은 한두 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는데 다양한 식품에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상호 보완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곡류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콩과 너츠는 메티오닌이 부족한데 만약에 우리가 콩과 밥 또는 토스트와 땅콩 버터를 함께 먹는다면 마치 치킨을 먹을 때처럼 모든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매 끼니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하루를 기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 흔히 단백질을 우리는 빌딩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포함한 신체 모든 세포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단백질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뼈, 기관, 체액 등 모든 세포와 조직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신체 조직의 생산과 재생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 조직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기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 거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 응고, 면역 반응, 시력, 다양한 효소와 호르몬을 생성하는 등 우리 몸에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주 역할은 아니지만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이야말로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만약 우리가 지금 닭가슴살을 먹는다면 그 닭가슴살이 즉시 팔근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한 후에 신체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하든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완전 단백질이든 불완전 단백질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단백질에 대한 우리 몸의 첫 번째 목표는 아미노산 단위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백질의 분해 과정은 어떨까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은 탄수화물보다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방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입안에서부터 단백질 분해 과정이 시작되는데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저작작용이 필요합니다. 입에서 잘게 부서진 단백질 조각들이 위로 이동하고 위액에 포함된 분해 효소 그리고 위산과 섞여서 혼합됩니다. 그 혼합물은 소장으로 이동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특별한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게 됩니다. 일단 단백질이 작은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되면 비로소 우리 몸이 단백질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단백질을 분해하여 얻게 된 아미노산은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서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서로 섞이고 신체가 필요한 단백질의 형태로 재구성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은 지속적으로 교체되고 재생산되고 있어서 항상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은 항체를 구성하여 우리 면역 체계가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단백질은 DNA 합성, 화학 반응, 분자 이동 등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럼 단백질은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조직 성장과 재생을 목적으로 한 단백질의 필요량은 성별, 나이, 신체 구성, 건강, 활동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은 우리 세포 조직은
일단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게 되면 그 이상은 쓸모없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 이상으로 남아버린 아미노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직접 저장할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우리 몸엔 단백질을 직접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과도하게 남은 단백질은 분해된 후에 지방 조직에 저장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간은 아미노산에서 떼어낸 질소를 요소의 형태로 변환하여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남은 물질은 알파케토산이라고 부르고 이 물질은 화학 반응을 거쳐 지방 조직에 저장하기 위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로 변환되는데 향후 에너지로 지방 조직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파케토산은 단식 상황이거나 다른 주 영양소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할 때 당으로 전환되어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신체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충분한 탄수화물을 얻지 못하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단백질이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론.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성되고 유지되고 교체된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분해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백질의 실제 소화 과정과 대사 과정은 세포 레벨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하고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딱 여기까지만 단순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단백질의 역할과 분해 과정, 그리고 우리 몸이 단백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재생되고 유지가 되는데 단백질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꼬깃꼬깃을 외치며 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한량의 단백질 사랑은 계속될 것 같네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7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